보도록 하시고요. 자, 1번부터 보자. 일단 밑이 같은 애들끼리의 지수의 덧셈뺄셈으로 나타내져 있는 거는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뭘 물어보는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묶어내는 거죠. 어떤 걸로? 지수가 작은 걸로. 그래서 얘도 그냥 지수가 더 작은 애로 묶어냅니다. 누구로 묶어내요? 5에 n 플러스 1로 묶어내야지. 그치? n 플러스 2, n 플러스 1만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5 빼기 1이니까 뒤에 4 되는 거죠? 요거는 그냥 4라고 쓸게요. 그리고 남는 거 그냥 써줘. n-3 요렇게 써줍니다. 근데 얘가 지금 뭐이기를 바라는 거냐면요. 15n제곱만큼은 다 나오게 해달래. 그러니까 3의 n제곱, 5의 n제곱 했을 때 남는 a가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란 얘기죠. 그거 다 써주는 거지 뭐. 여기 몇 개 필요하니까 3개를 더 붙여줘야지 3의 n제곱 되는 거죠? 그러면 3의 n제곱에다가 뭐 해주면 되고 3세제곱분의 1 해주면 되고 5의 n제곱에 남는 거 5 하나 써주고 남는 거 4 하나 써주고 그냥 이렇게 막씩 정리하지 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거 뭐? 3의 세제곱분의 22 a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라고 구하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요. 어쨌든 이런 애들은 오른쪽 모양으로 식을 먼저 정리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밑이 같은 애들은 지수가 작은 애로 묶어낸다. 그걸로 생각을 해주셔야 유형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맨날 나오는 거 어려운 거 아닌데 자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자, 해볼게요. 이거 뭐예요? 원래 곱셈, 덧셈 합쳐져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덧셈만 넣어놨네. 자, 그래서 더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개수로 생각하는 거죠. 4의 세제곱이 몇 개? 4개. 4의 세제곱이 4개. 물론 여러분 요 정도는 뭐 4의 4제곱 바로 되죠. 그치? 얘도 뭐예요? 3의 5제곱이 몇 개? 3개. 뭐 요 정도는 3의 6제곱 바로 되기는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9의 제곱이 몇 개? 3개. 요 정도는 여기 3이 있으니까 얘도 어떻게 만들어준다? 3 곱하기 3의 4제곱이니까 3의 5제곱 이 정도 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 2의 5제곱이 몇 개? 2개. 그러면 2의 6제곱.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누구 정리해야겠다 보여요? 얘 정리해야겠다 보이죠? 4는 뭐니까? 2제곱이니까 2의 8제곱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럼 남는 거 뭐 돼요? 2제곱분의 3. 괜찮죠? 그래서 답이 4분의 3. 이 정도는 뭐 여러분 다 맞았던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영상 올라갑니다. 놓치는 거 있으면 또 이따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요것도 다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자꾸 걸리죠.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더하기 빼기 뭘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기본 형태로 정리를 해주는 게 나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기본 형태 뭐 얘기하는 거냐면 3의 x제곱으로 그냥 무조건 정리해주세요. 그럼 3의 x제곱은 하면 얘는 뭐 되는 거야? 3a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괜찮죠? 이 정도는 3의 x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양변에 뭐가 곱해져야 되는 거니까 3이 곱해져야 되는 거니까 괜찮지? 요것도 마찬가지 5의 x제곱은으로 정리해준다고요. 5의 x제곱 되려면 양변에 뭐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오세요. 상원이 그 뒤에 그 문제집 하나 챙겨서 그 하늘 옆에 앉아서 가방 좀 치워주세요. 자 5의 x제곱은 그러면은 5분의 b 이게 낫더라고요. 그냥 정리해주는 거야. 기본 형태로 항상 정리해주는 게 나아요.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고? 3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얘들아? 그러면 3의 2의 제곱 되는 거고요. 나누기 15x제곱은 뭐예요? 3의 x제곱, 5의 x제곱이니까 우리 기본 형태 나눠놨잖아. 그러면은 3의 2 곱하기 5분의 b 일단 한 번씩은 써주자고요. 실수 안 하게. 요것도 마찬가지로 5의 x제곱의 제곱되는 거. 요 정도 괜찮죠? 그러니까 얘 25분의 b제곱. 요 정도 이렇게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되겠죠? 그러면 상수는 써주면 뭐가 되고 정리 한번 할까요? 이거는 그냥 9a제곱에 얘 뭐니까 5분의 3ab니까요. 곱하기 3ab분의 5 써주고 얘 25분의 b제곱 써주고 하면은 3 지어지고요. 5 지어지고요. a 하나 b 하나 지어지네요. 되겠죠? 그러면 5분의 3ab 되나봐요. 5분의 3ab 얘인가 보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걸 못 풀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유형들이 이제 얘가 주어지는 형태가 되게 다양하잖아. 문제에 따라서는 그냥 이걸 그대로 가져가는 게 더 편한 문제들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고민 안 하고 시험에서 바로 풀려면 내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머릿속에 딱 정리를 해놓는 게 낫다는 거지. 자주 나오는 애들은.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네. 자, 이것도 얘들아, 우리 그 이제 네모 문제라 부르죠. 이거 뭐예요? 자, 한번 정리해볼게요. 일단은 3x가 일부러 막 계산이 복잡한 거는 안 나온 거기는 해요. 유형 정리하려고요. 3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이렇게 정리해놓고 얘를 만족하는 음의 정수가 두 개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네모 문제는 어떤 걸 네모 문제라고 하냐면 어떤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이다. 자연수가 몇 개 이하이다. 양의 정수가 몇 개이다. 음의 정수가 없다. 자연수가 있다. 자연수가 3개다. 자연수가 3개 이하다. 이런 문제들 있죠. 다 똑같은 거죠? 그런 것들 다 네모 문제라고 치겠다고요. 왜? 그냥 일단 얘를 네모 표시하겠다고. 그래서 네모가 뭐가 돼야 되는지 기준값만 잡아주자고요. 자, 음의 정수 x가 2라 그랬어요. 두 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기준값 무조건 뭐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기준으로 잡아놓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갈 수 있나 없나부터 생각하는 거지. 마이너스 2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이 네모 입장에서는 네모는 마이너스 2는 오케이 들어갈 수 있네. 마이너스 1로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조금 더 작아지는 건 돼요 안 돼요? 괜찮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이 다음 기준값이겠네. 마이너스 3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네모에 없죠? 괜찮지 얘들아? 무슨 얘기하는지 알지? 여기에 마이너스 3까지 들어가 버리면 얘가 3개가 돼버리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겠다? 아, 저 네모는요 마이너스 2보단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3보다는 크다 요렇게 해서 풀겠다는 거예요. 알겠지? 괜찮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문제 똑같은데요 등호가 없다고 생각해보자고. 요렇게. 그럼 이 경우에도 어쨌든 식정리 다다다닥 해서 x만 남기고 네모를 빵 쳐놔. 일단 잠깐 네모가 뭐인지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얘를 만족하는 음의 정수가 두 개이다 라고 했어요. 음의 정수 두 개다라고 하면 기준값은 일단 마이너스 2이기는 해. 여기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 들어가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네모가 마이너스 2보다는 어때야 될까? 딱 마이너스 2는 돼야 안 돼? 안 되죠? 마이너스 2보다는 어때야 되고? 작아야 되고요.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 3까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죠? 마이너스 3 들어갈 수 있죠? 예,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어보면 돼요. 얘들아 계속 넣어보면서 연습해야 돼. 여기에 마이너스 3 하나 우리가 넣어보면 어떻게 돼? 딱 요거 두 개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기준값 하나 딱 잡고요. 그걸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두 가지만 생각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하나 큰 값, 하나 작은 값.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요거 풀어주면 되는 거죠. 괜찮죠? 오케이. 돼요? 아, 여러분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요 위의 문제인데요 이걸 만족하는 음의 정수가 없다. 그럼 네모의 범위 생각해봐. 문제가 뭐였냐면요 얘를 만족하는 음의 정수가 없다 예요. 음의 정수가 없다. 음의 정수가 없다. 그럼 일단 기준값 누구 생각해? 0 생각하죠? 그치? 0 생각해요. 자, 그럼 여기다가 0 넣을 수 있어 없어? 있네요. 0 넣을 수 있죠? 그럼 이제 0보다 커지면 될까 안 될까? 되죠? 0보다 커지는 건 다 되죠? 0보다 작아지는 거 하나 생각해야겠죠? 하나 작아져 보자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마이너스 1 직전까지는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모가 모이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면 되는 거지. 음의 정수가 없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밑에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였어. 여기에서 얘를 만족하는 음의 정수가 없다라고 하면 얘는 네모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마이너스 1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 괜찮지요? 선생님 저 이거 좀 헷갈려요 하는 친구들은 요 유형으로 뭐 나한테 얘기하든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하든 뽑아달라고 하면 돼. 알겠지? 아까 얘기했던 자연수의 개수, 정수의 개수, 음의 정수, 양의 정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것만 모아가지고 20문제 쫙 풀면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맞습니다. 알겠지? 자 넘어가요. 일단은 다 끝나고 질문 한 번 더 받을게. 잘 안 되는 것들은. 자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닌데 이제 요게 우리요 한쪽으로 쫙 넘겨서 정리할게요.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3b니까 3으로 묶어내면 a-b에 x에 얘는 4로 묶어내면 되는 거죠. a 플러스 마이너스 b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걱정 안 하고 그냥 풀어도 되지만요. 이런 문제들 할 때 조심하라고 한 번 더 낸 것 뿐이에요. 자, 여러분,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냥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조건이 없어. 이 조건 없다고 치자. 조건 없는 게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잘 없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케이스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자, A가 B보다 클 때, A는 B일 때, A가 B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죠? A가 B보다 크면 얘 양수니까 양변 얘 나눠줄 수 있는 거고요. X가 3분의 4 이렇게 될 거고, 자, A가 B보다 작을 때 해볼게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양변 같은 수로 나누면서 부동호 방향 당연히 바뀌겠죠? 바뀌고 어떻게 되는 거다? X가 3분의 4보다 크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하나 여러분이 아닌 걸 알면서도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어. 뭐? 얘가 음수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나누면서 뭔가 어딘가에 마이너스를 자꾸 붙여. 음수니까 마이너스지 하면서 뭔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이 이게 답인 걸 아는 걸 다 알아. 근데 시험에서 실수 진짜 많이 해. 알겠죠? 음수인 걸 따져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것만 체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미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음의 부호를 적용해준 겁니다. 그래서 해는 얘가 이게 맞겠죠? 지금? 보였죠? 위에 거가 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B다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뭐 돼버리고 0 돼버리고 여기가 뭐 돼버리고 0 돼버리죠. 그럼 이게 식이 결국 뭐가 되냐면요. 0이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말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럼 얘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해가 없다. 왜? 해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부등식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들을 구해주세요 란 말이지. 근데 내가 얘를 A가 B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0 곱하기 x가 0보다 작습니다 라는 식이 돼. 이걸 만족하는 x를 구해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럴 거 없는 거죠.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 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A는 B인 경우에 이거 어떻게 될까요? x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물론 우리가 모든 실수를 해가는 부등식을 원래는 다루지 않지만 응용 문제에서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니까 0 곱하기 x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를 만족하는 x가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는 거잖아. 아무거나 다 넣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그냥 여러분 앞에랑 비슷한 거죠? 얘 나눌 때 보호 조심하시고요. 넘어갈게. 계산 문제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 계속 비슷한 유형이기는 한데요. 요거 나눌 때 우리가 뭐 얘기하려고 한 거냐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면 A-1이 음수다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실수를 많이 해? 여기다가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를 자꾸 붙여요, 여러분. 아닌 거 알죠? 아닌 거 알죠? 이 자체가 음수인 거가 부동호 방향이 바뀌면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A값 마이너스인가? 네, 그래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또 나온 거고요. 자, 원가, 정가. 여러분, 연습을 충분히 많이 했는데도 여전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꾸 틀리죠? 자, 원가, 정가 문제는요, 어찌 되었든 간에 원가 주어져 있으면 정가 X, 정가 주어져 있으면 원가 X 그냥 잡으시면 돼요. 알겠죠? 둘 중에 하나 X 무조건 잡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원가가 300원이래요. 정가의 30%를 할인했대. 원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그냥 무조건 정가 X라고 잡습니다. 정가의 30%를 할인하여 팔았을 때에도 50원 이상의 이익이 남았대. 그러면 이런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식을 세우느냐는 약간 개인의 성향과 취향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나는 이걸 그냥 그대로 비교하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으로만 식을 정리하지 않고요. 내가 실제 판 금액 그리고 내가 드린 금액을 생각을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가 플러스 50원, 300 플러스 50원보다 더 이상으로 팔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치? 원가가 300원이라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얘들아? 우리 원가 정가 문제 풀 때는요, 항상 나는 누구야? 나 이 판매자야, 판매자. 그죠? 나 이거 파는 사람이야. 그 원가는 뭐야?
내가 이걸 공장에 가가지고 300원 주고 사온 거야. 그죠? 이걸 300원에 그냥 팔면 되겠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자원봉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남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여기에다가 몇 %의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300원 주고 사왔어. 이거를 500원에 팔고 싶었어 내가. 이제 정가라고 하는 거는 약간 가격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 500원 딱 붙여놨어. 안 팔려. 그럼 뭐 해야 돼? 할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이거를 한 400원에 팔고 싶으면 정가 가격을 500원 붙여놓는 거야. 그리고 오늘 20% 할인합니다. 해서 400원에 팔아서 난 100원을 남기겠다는 거지. 오케이? 그걸 생각하면서 식을 세우면 원가 정가 문제 진짜 쉬워요, 여러분. 자, 다시 보자. 그러면은 내가 정가 그냥 가격표 가격을 X라고 일단 잡아놨었어. 근데 30% 할인합니다 라고 그냥 안내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몇 %만 받겠다? 70%만 받을 건데 그렇게 받아도 내가 300원에 사온 것보다는 50원 이상의 이익이 남도록 그렇게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거죠. 괜찮죠? 여러분? 네. 그럼 여기 7분의 10만 넘겨주면 얼마죠? 500원이네요. 되겠죠? 넘어갑니다. 네. 이거 자주 나오지, 얘들아. 많이 나오죠? 자, 보세요. 4,000원이고 80개를 내가 샀대요. 그럼 나 마찬가지야. 내가 파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일단은 4,000원짜리 80개를 사왔어. 그리고 이런 거 할 때요,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계산하지 마세요. 그냥 쓰세요. 근데 10개가 깨졌대. 무슨 얘기야? 아, 내가 팔 수 있는 게 몇 개? 70개. 내가 70개를 어쨌든 그냥 X1에 팔 거예요. 얼마에 팔지 몰라. 팔 건데 이게 내가 들인 돈, 총 구입 가격에 12% 이상의 이익이 났으면 좋겠대. 그럼 나는 이만큼의 돈을 썼어. 여기에 12% 이익이 난다고 하면 100분의 112가 곱해진 금액이에요. 내가 버는 돈은 이거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오케이? 그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이게 다예요. 자, 그럼 보자. 여러분 물론 요 X를 어떻게 잡느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냥 나 이렇게 한번 풀고 나서 다시 설명할게.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100분의 100 플러스로 잡았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그냥 일단 계산을 최대한 해보자. 7, 7. 어딘가는 7의 배수가 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그럼 여기가 뭐예요? 16인가요? 그러면 32인가요? 여러분 32 곱하기 16 이런 거 할 때도요. 얘 뭐예요? 2의 5제곱 곱하기 2의 4제곱이니까 그죠? 2의 9제곱이니까요. 그럼 512네요. 괜찮죠? 네. 왜 512원이 됐죠? 아, 여기 0이 하나 남아있네. 5120원 이상으로 잡으면 된다. 이 얘기인 거지.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얼마에 팔아야 되냐라고 했으면은 우리가 X값으로 이제 바로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몇 %의 이익을 붙여야 되냐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그냥 내가 실제로 난 좀 계산 실수를 많이 해. 그래서 한 번 더 나중에 정리를 하더라도 이렇게 변수를 간단히 잡는 거를 좀 선호를 합니다. 그냥 X를 그냥 잡아버린 거야. 그러면 5,120원에 파는구나를 알았으면 다시 이익을 계산해줘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왜요? 원래 4,000원짜리에다가 나 1,120원의 이익을 붙인 거잖아. 이게 몇 %입니까?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계산 한 번은 해줘야겠지. 그러면 100 똥똥짱 지우고 얼마지? 28%인가 봐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요 X 자리에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X가 아니라 이제 여기다가 처음부터 X%의 이익으로 내가 식을 세우겠다라고 하면 두 번째 풀이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얼마였죠? 4,000에 곱하기 100분의 100 플러스 X라고 처음부터 식을 이렇게 세워서 정리해도 되죠. 이렇게 해도 별로 안 복잡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럼 X가 처음부터 28이 뽕 하고 나오기는 하지. 알겠지? 근데 뭐가 됐든 이 식이 만약에 잘 안 세워져. 그래 헷갈려. 지금 뭔가 시험 보는데 약간 내가 좀 말렸어. 그러면 그냥 이걸 다 통틀어가지고 X로 잡아버려도 다 해결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좀 더운데 왜 에어컨 청소를 아직 안 했어요, 얘들아. 이거 틀면 여러분의 기관지에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틀 수가 없네. 이따 선풍기라도 좀 가져와 볼게.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간 너무 짧게 잡아가지고요. 할 게 많습니다. 자, 그냥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자, 보자.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가지고 정가를 정했대요. 원가, 정가 둘 다 안 나와 있는 경우는 무조건 원가를 X로 잡습니다. 그래서 원가 X.
정가는 그러면 원가의 이익으로 정해지는 거니까요. 정가는 뭐가 돼요? 10분의 13x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죠? 아, 내가 x1 주고 사온 바지를요. 일단은 요렇게 가격표를 붙여놨어. 근데 안 팔려. 그래서 뭐 하겠다고? 20% 할인합니다. 라고 홍보를 했더니 사실은 내가 사온 금액보다는요. 3,000원을 더 벌 수 있기는 하더라고. 이 얘기인 거지. 뭐가? 내가 실제로 파는 금액이. 실제로 파는 금액 얼마예요? 10분의 13x라고 가격표 붙여놨던 거에서 5분의 1만큼 털어내겠다고요. 그러면 5분의 4. 물론 100분의 80. 괜찮죠? 네. 여러분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죠? 예. 넘어가요. 네. 농도는 사실 이제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기는 한데 근데 또 갑자기 또 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개정교육 과정이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안 나온다고 말씀해 주시나? 월초는 보통 안 나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많은데 안 나온대? 그 얘기 안 해주셔. 약간 집착적으로 계속 물어보면 교과서에 없으면 안 나오겠지 이러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또 내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기출에도 있는 거예요. 일단 한번 볼게요. 막 아주 딥하게는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왜? 원래 소금물의 농도 자체는 빠졌어. 근데 왜 내도 되냐? 그냥 부등식의 활용 영역에 속하니까 내도 돼. 웃기죠? 예, 그렇습니다. 낸다고 뭔가 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게 아니다. 이 얘기인 거지. 자, 아무튼 근데 이제 농도에 대해서는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기는 해요. 여러분이 이제 농도 문제 보면 자꾸 이제 습관적으로 자꾸 뭐 초등학교 뭐 3학년처럼 이제 비커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소금물 쓰고 소금 쓰고 막 이렇게 자꾸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얘들아, 이 농도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봐봐. 소금의 양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퍼센트라는 거의 뜻이 항상 100g 기준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12%의 소금물이다 라고 하는 거는 100g이 있을 때 그 중에 12%가 소금으로 차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 의미 자체를 받아들이라고. 그러면 12%면 소금물 100g이면 12g의 소금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400g이니까 48g의 소금이 있는 거라고요. 그쵸? 이거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막 비커를 그려야 되냐고. 그래서 아, 괜찮잖아. 그지? 네. 그래서요. 지금 뭐예요? 400이 있고요. 물만 넣는다고 했으니까 얘만 늘어나겠죠? 소금의 양이 48인 거는 뭐 그냥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곱하기 100한 게 10% 이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그냥 풀어주시면 되죠. 괜찮지? 네, 아무튼 농도의 의미를 잠깐 생각하라고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두 번째 것도요. 이제 우리가 농도를 섞거나 이게 이 소금물이라는 용어만 안 쓰면 낼 수 있다고요. 똑같은 어떤 진학이나 밀도로 낼 수 있잖아. 같은 문제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봐봐. 내가요. 10%가 200g 있어요. 그러면 얘는 100g당 10g이 들어있는 애였잖아.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소금이 얼마 있는 거야? 설탕이. 20g이 있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5%인 설탕물이 얼마인지 몰라. 근데 얘를요. 이렇게 일단 한번 잡아볼게. 100x라고 그냥 잡아볼게요. 100xg. 물론 이렇게 하면 x가 이제 소수점으로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농도의 개념을 좀 머릿속에 딱 넣기 위해서. 그럼 x가 1이면 5g. x가 2면 10g. 괜찮지? 그러니까 소금의 양이 얼마? 5xg이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아, 근데 얘를 섞어가지고 7% 이상인 걸로 만들고 싶대요. 얘들아, 근데 한번 생각해봐봐. 내가 7%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딱 7%가 되는 그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7%, 그러니까 만약에 딱 7%가 되는 이 5%의 설탕물 양이 A라고 해볼게요. A라고 해볼게. 그러면 7% 이상이 되려면 나는 얘를요. A보다 더 많이 넣어야 돼? 적게 넣어야 돼? 적게 넣어야 되지. 적게 넣어야 되지. 왜? 진한 애랑 연한 애잖아. 딱 7%가 되는 지점이 있다고. 근데 7% 이상으로 만들고 싶으면 진한 애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A라는 애가 딱 정해지면 그거보다는 더 적게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답이 뭐겠어요? 5번이지 않겠어? 하나니까? 그쵸? 시험에 나가서 왜 찍고 넘어가는 거지?
그럼 얘를 풀 때도 어떻게 해? 부등식은 늘 헷갈린단 말이야. 아, 이거 잠깐만, 부등 어디 갖고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는 7%로 풀어야죠,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딱 7이 되는 그 A만 구해주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될까요? 자, 그럼 얘도 소금의 양으로 한번 그냥 해보자. 자, 나는 뭘 원하는 거냐면 20g에다가요 5xg을 더한 게요 딱 7%에 해당하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 소금물이 얼마 있었냐면요 200 더하기 100x가 있었거든요. 그럼 얘는 뭐야? 100으로 묶어내면 100g당 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딱 7이 되도록 하는 소금의 양은 얼마인 거예요? 7 곱하기 2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됐어요. 응. 그럼 해볼게. 그럼 뭐야? 6은? 이상하다. 나 뭐 잘못했나? 잘못했죠. 왜 마이너스 나오죠가 아니네요. 예. 2x인가요? 그래서 x는 3이네요. 그러니까 a가 얼마라는 거예요? 300g이란 얘기죠. 그래서 300g일 때가 딱 7%가 나오고 300g보다 저 연한 애를 적게 쓰면 더 진해진다는 거지. 점점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런 걸 생각하면서 풀자고요. 식으로 막 피커 그리고 막 이렇게 맞아. 무슨 뜻인지 알고 풀어야지. 알겠지요? 예.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요. 여러분 식을 잘 세우는데 무슨 뜻인지 물어보면 자꾸 잘 모르더라고요. 뭔 얘기냐면요. 이거야. 이 단체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있는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지금 뭐 한 몇 명이에요? 이제 20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20명까지 입장이 가능한 단체권이 있는 거야. 그냥 요거 하나가 있으면 이제 티켓인 거야. 티켓 요 하나가 있으면 이거 내면 한 명도 입장 가능, 2명도 입장 가능. 이거 하나로 20명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이건 거예요. 항상 단체권의 개념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봐봐. 지금 만약에 뭐 10,000원씩이야. 한 사람당 10,000원씩 어디를 이제 내고 가야 되는데 근데 한 18명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한 사람당 10,000원씩 내면은 18만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단체권은요 30% 할인을 해준대. 그러면 14만 원에 이 단체권을 살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우리는 18명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20명짜리 단체권을 하나 사서 서로 뿜빠이 하는 게 더 돈이 적게 들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단체권의 유리함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요 몇 명인지는 모르거든요. 25명보다는 적겠죠. 근데 X명이라고 할게요. 우리가 돈을 그냥 내고 가면 5,000원씩 X명이 다 돈을 내야 되는데 25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요 티켓 하나를 산다고 하면 그게 가격이 얼마냐면 걔는 25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에 25% 할인 4분의 1을 털어준대요. 요렇게 된대요. 요게 단체권 티켓 한 장의 가격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돈을 다 내고 갔을 때의 가격이라는 거야. 유리하려면 당연히 어때야겠어요? 우리가 다 내고 가는 게 더 커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지. 여기서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요. 이런 문제들은 항상 유리한 걸 물어봐. 유리한 거를. 그치? 등호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이거 실수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인원수 딱 떨어지게 나오면 등호 넣으면 틀리겠죠? 조심하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이거 근데 왜 넣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4번 더해주는 거 잊지 말라고요. 우리 항상 틀렸어요? 자, 항상 추가하는 거 X로 잡아놓고 마지막에 4 안 더해서 틀리죠. 조심해야 돼. 괜찮죠? 넘어가요. 네, 뭐 이런 것도요.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좀 비슷한 문제들은 넘어갈게요. 유리한 문제들. 그리고 이거 이제 할 수 있죠? 얘도 똑같아요.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요게 이렇게 저기니까 똑같은 유형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요건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고 싶은 거 있어요? 그냥 넘어가는 중에? 안 된 거 있나요? 그거? 통신? 그거 풀까요? 예. 영상으로 마저 보세요. 뒤에 학원 있는 친구들은 중간에 그냥 가도 돼요. 자, 볼게요. 여러분, 요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A는요, 기본 요금은 27,000원이래. 근데 얘는 1초당 1.3원이 더 붙는 거야. 그러니까 몇 초 미만이냐라고 했으니까 초를 그냥 X로 잡아주면 되겠죠. 내가 27,000원 기본 요금 내고요. 초 쓰는 거에다가 1.3원씩 다 내야 되는 거랑 너 그냥 네 맘대로 다 써도 돼. 66,000원만 내 하는 거랑 A가 유리하대. 유리하는 거는 돈 적게 내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적게 내는 거. 요거 계산하라는 거지 뭐. 괜찮죠? 예,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혹시 여기서 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자, 여러분 없으시면은 이제 저길로 좀 가보세요.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혹시 못 받은 친구? 이거 못 봤어? 아니, 어떻게 알아주셔야 돼? 잠깐만. 그래. 그러면 여러분 이런 문제 어쨌든 한 문제씩은 꼭 나오잖아요. 시험에. 그치?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닌데 자꾸 실수해. 이거 우리 무조건 뭐 하기로 했었어? 이런 문제 나오면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뭐 적자? 소수의 분류 적어놓고 시작하기로 했어요. 그죠? 소수 뭐랑 뭐로? 유한소수랑 무한소수. 근데 이 무한소수가 뭐랑 뭐로 나뉘는 거다? 순환하는 무한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냥 뒤에 그거 될 것 같아. 고마워. 여기는 내가 다 찍어서 준 것 같아. 그냥 뒤에다 두시고. 근데 이 중에 누구만 유리수다? 이 둘이 유리수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직은 2학년 과정에서는 무리수는 안 나오니까 유리수 아니다. 여긴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써놓고 크게 머리 쓰지 말고 그냥 바로바로 비교하자는 거예요. 보자.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아니죠? 유리수랑 유리수가 아닌 걸로 나뉘어지잖아요. 모든 순환소수는 유리수이다. 맞죠? 모든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이다. 아닌 것도 있잖아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아니네요. 유리수이면 유한소수이다.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치? 물론 안 써도 여러분 웬만한 건 다 풀겠지만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얘가 없으면 리셋되잖아. 다 이 구조를 계속 보기 하나하나마다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쓰는 게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니은 2번 한번 풀어볼까요? 2번. 시간 잠깐 줄게. 웬만하면 밑에 보지 말고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가지고 딱 여러분이 판단해가지고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만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답 뭐예요? 2번. 그쵸? 잘했습니다. 자, 기억, 니은 같은 말이죠. 정수든 정수가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죠? 유리수는 유한소수이다. 이거 아닌 거고요. 기하분수든 기하분수 아니든 상관없어요. 분수라고 하면은 얘는 유리수랑 아예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도 니은도 똑같이 뭘 말하는 거예요? 유리수는 유한소수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죠. 괜찮죠? 네. 4번도 하고 넘어갈까요? 그냥 한 김에 4번 한번 해줘 보세요. 뭐예요? 보세요. 4번. 잘했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 뭐예요? 니은에 뭐가 없으면 기약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거 틀린 복이 되는 거죠?
그치? 요거 낚는 걸로 자주 나오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2 또는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어도 기약분수가 아니면 약분되면서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죠? 요거 항상 확인하시고요. 네. 뭐 남은 것들은 여러분 해설지도 다 줬으니까 또 한번 그냥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순서상 문제. 얘네들은 꼭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같이 풀어보려고 한 거라서 조금 이따가 시간 남는 만큼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뒤에 8번부터 좀 먼저 볼게요. 8번. 자, 얘들아, 분모 7인 거요. 우리 외우고 있죠? 분모 7 뭐예요? 순환마디 몇 개? 6개. 우리 최대 6개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6개인 거 외워두시면 되는 거고요. 7의 순환마디 뭐예요? 7분의 1의 순환마디? 1, 4, 2, 8, 5, 7 외우세요, 여러분. 1, 4, 2, 8, 5, 7. 오케이? 자주 나오니까 이 정도는 외울 수 있잖아요. 시험 직전에 한번 보고 들어가도 되지 뭐. 1, 4, 2, 8, 5, 7. 왜 외워두는 게 좋아요? 7분의 1이 이거인 걸 외워두면요. 7로 뭘 시작하더라도요. 그러니까 7의 이 분자에 뭐가 있더라도요. 시작점만 달라지는 거야. 예를 들어 7분의 3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 요거 하잖아요. 0. 얼마로 시작해요? 4로 시작하죠. 그럼 얘가 시작이야. 4, 2, 8, 5, 7, 1이 순환마디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7분의 5예요. 그럼 얘는 뭐야? 얼마로 시작해? 7, 7에 49니까 7로 시작하죠. 그럼 순환마디 뭐예요? 7, 1, 4, 2, 8, 5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워낙에 많이 나와. 왜 많이 나와? 순환마디가 6개로 긴 거 중에서 가장 간단한 소수가 7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여러분 계산 연습하라고 나오는 건데요. 굳이 할 필요 없죠. 괜히 하다가 실수 많이 하니까요. 이건 외워두시고 시작점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나왔을 때에도요. 나올 때마다 이 7분의 1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요. 1, 4, 2, 8, 5, 7 외워서 그걸로 그냥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얘도 뭐인 거예요? 7분의 3이니까 시작점이 뭐다? 그래서 암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1, 4, 2, 8, 5, 7 써놓고 3인 거 4로 해서 다시 한번 4, 2, 8, 5, 7 하나 한 번 더 쓰면 되잖아. 그 시간 아까운 거 아니니까요. 요거 하나만 외워서 항상 써놓고 시작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풀 때 그걸 외운 상태에서 걔만 가지고 빨리빨리 푸는 연습을 조금 하라고 나머지는 다 넣어 놓은 거고요. 금방 푸시면 되겠고요. 11번은 조금 얘기할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 분모가 14인 거는 좀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기는 하긴 하거든요. 일단 이런 문제들 있죠. 소수 아래 몇 번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시작한다. 이런 조건들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거요.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부터 순환마디 시작할까요? 예? 첫 번째 자리? 응? 응? 효준이 말한 거 아닌가? 두 번째? 응. 왜? 왜 두 번째예요? 그 2나 5 중 2나 5의 그 지수의 1. 그렇지. 맞아. 봐봐. 제가요, 지금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잘 써.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2 곱하기 7분의 어쩌잖아요. 2랑 5의 개수를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7분의 1을 생각하면 외우기가 쉽겠지. 왜? 7분의 1을 보니까 첫 번째 자리부터 순환마디 시작하잖아요. 왜? 2나 5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래서 2 하나 붙어 있어. 얘 두 번째 자리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요. 5 곱하기 7분의 어쩌고 이제 다 기하분수라고 생각할게요. 얘도 두 번째 자리부터 시작이에요. 10 곱하기 7의 어쩌고 얘 뭘까요? 얘도 두 번째 자리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을 기준으로 10을 만드는 인수의 개수인 거야. 그러니까 2 하나, 5 하나, 10 하나, 쟤네 다 하나로 치는 거예요. 조금 헷갈릴 수 있죠? 자, 봐봐. 얘네들은 다 뭐라고요? 몇 번째 자리? 소수 둘째 자리부터 순환마디 시작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야. 그냥 쉬운 걸로 하자. 2제곱 곱하기 7분의 어쩌고예요? 이 두 개죠? 그지? 그럼 얘는 셋째 자리인 거예요. 2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어쩌고예요? 얘 뭘까요? 얘도 세 자리인 거예요. 세 자리. 그러니까 요거의 개수 있죠? 여기 2가 하나 있어요. 5 하나 붙여서 그냥 10 되는 거잖아.
얘가요 가장 작게 10의 거듭제곱을 만들었을 때 그게 10의 몇 제곱이 되나 그걸 생각하는 거라고요. 가장 작게 만든다고 했을 때 얘 지금 10 하나 붙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 뒤로 밀리는 거야. 소수점 시작하는 게. 순환마디 시작하는 게. 가장 작게 만들려면 10 만들 수 있잖아요. 그치? 하나 밀리는 거야. 10이잖아. 하나 밀리는 거야. 얘는 가장 작게 만들려고 해도 100 만들어야 되잖아. 얘도 가장 작게 만들려고 해도 100 만들어야 되잖아. 얘도 가장 작게 만들려고 해도 100 만들어야 되잖아. 얘도 또 뭐 들겠어? 5제곱 곱하기 2 그러니까 50 곱하기 7분의 세모 이렇게. 얘네 다 같은 스테이트라고요. 다 똑같은 애들이야. 얘네 전부 다 뭐예요? 제일 작은 10의 거듭제곱을 만들 수 있는 게 10제곱이야. 두 자리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자리부터 시작인 거야. 셋째부터. 오케이. 얘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얘들아 요거 한번 풀어볼래요? 11번은 한번 풀어보자. 이 14는 조금 특이한 게 있어서 아니야 그냥 여러분 그냥 얘기해줄게요. 이것도 외울게요. 14는요 뭐가 특이하냐면요 이제 2 곱하기 7분의 어쩌고잖아요. 기억분수 형태일 때요. 그러니 이 분자에 있는 숫자에 따라서 앞에가 뭘로 시작할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얘가 이제 뭐 한 자리 수다라고 하면은 뭐 0.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순환마디가 시작할 거라는 거잖아. 이가 하나 있으니까. 근데 얘가요 또 그 142857 걔를 만족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14분의 3이잖아. 그럼 우리가 시작하잖아요. 3, 14 하면은 뭐예요? 얘 2 그러면 28 해서 이제 아직까지는 얘는 순환마디가 아니라고요. 순환마디가 아닌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꼭 7이 아니어도요. 여러분 좀 도움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 얘는 순환하지 않는다를 내가 처음부터 그냥 딱 걸러놓을 수 있다는 거지. 기하분수 형태일 때 분모에 있는 2 또는 5의 개수를 보고 오케이? 얘는 지금 2가 하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이 소수 첫째 자리는 얘는 순환마디랑은 상관이 없는 애다 생각을 하고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얘가 20이니까 1이잖아요. 그치? 142857이 순환마디예요. 자, 하나 더 해볼게. 만약에 내가 14분에 뭐 5를 합니다. 5. 그러면 얘도 이제 계산할 때 5에 14 할 거고 0. 얼마죠? 3, 4, 2, 14니까 2가 하나 있잖아요. 순환마디 3은 아니라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80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얘 시작이 얼마야? 5인가요? 5죠? 그치? 그러면 142857에서 5로 시작하는 거예요. 571428이 순환마디가 된다고요. 뒤로.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것까지 외우기는 선생님이 생각 안 날 것 같은데요 싶으면 7만 외우시고요. 그리고 11번은 그냥 뭘로만 가져가자. 기하분수 형태일 때 2 또는 5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순환마디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이거는 뒤에 붙어있는 게 7인 특성이랑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얘가 7이 있어서 내가 7을 썼을 것 뿐인 거예요. 기하분수일 때 2랑 5의 개수. 얘를 100의 10의 거듭제곱.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10의 거듭제곱이 몇 제곱이냐?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하시겠죠? 그럼 이거 금방 풀 수 있죠? 근데 이런 거 할 때 그래도 또 조심하긴 해야 되지. 얘들아, 순환마디 다 알려줬으니까요. 답은 한번 내볼게요. 해볼게. 시작.
나왔어? 답 뭐예요? 1102 1번. 괜찮죠? 네. 그래서 601개 준 거예요. 앞에 2 하나 빼놓고 6개씩 100세트.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릿수 문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자릿수 문제도 꼭 나오죠? 웬만하면 거의 나오는데요. 우리 거의 다 알고 있기는 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a 곱하기 10의 n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a가 m자리수 라고 하면 얘는 몇 자리수 되는 거죠? m 플러스 n자리수. 그냥 이렇게 바로 생각하면 되죠? 왜요? m자리수에다가 0이 n개 붙은 거니까. 그지? 뒤에 0 몇 개 붙어 있냐? 그냥 이 얘기인 거니까요.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그냥 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소수점 아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오느냐 요런 것들도 어떻게 맞춰줘야 돼? 마찬가지로 10의 거듭제곱분의 몇 이걸로 맞춰주면 되죠. 근데 이거 한번 해봐 얘들아. 이거 얼마야? 12번. 지금 뭘 물어보는 거죠? n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n 둘 다 구하자. n 얼마? 그쵸? 18이죠? 괜찮아요? n 18이죠? 얘도 어떻게 맞춰주는 거예요? 요거 10의 거듭제곱을 그냥 맞춰주면 되죠. 그러면 몇 개 빠져? 17개 빠지죠? 그리고 8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계산해주는 거예요. 8분의 1 얼마예요, 여러분? 0.125잖아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 8분의 1 같은 경우는 소수 아래 몇 번째 자리? 첫 번째 자리. 근데 그게 몇 개 밀린 거예요? 7개 밀린 거잖아. 그러니까 8번째 자리에서 아니 27이죠? 17개 밀린 거니까 18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겠죠. 괜찮죠? 그 정도는 계산할 수 있지 여러분? 네.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게 여러분 실수 많이 하는 건데 일단 한번 구해볼래요? 13번. 11자리 수다 라고 했을 때 13번이랑 15번 두 개 이어서 할게요. 빨리 푼 친구들은 15번도 같이 풀어도 좋아요. 자, 볼게요. 13번은 얘들아 3, 4, 5 나왔죠? 그치? 왜요? 요거 정리해주면 지금 11자리 자연수가 되도록 하라 했는데 이미 여기에 명확하게 0이 8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 하면 돼? 세 자리 수에다가
0 8개를 더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얘가 모이면 된다. 얘가 세 자리이면 된다. 그럼 그 정도는 좀 계산해줘야지 뭐. 3의 a제곱 곱하기 4가 세 자리 되도록 하는 a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 있어요? 3부터 되네요. 2는 안 되죠? 3 하면은 27 곱하기 4 하면 100 넘어가니까 3, 4, 5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은 괜찮아. 이런 애들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요 10의 거듭제곱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애들. 여러분들 15번도 풀었나요? 15번? 15번 안 됐어? (15번은) 사실 이제 조금 내가 이제 보기를 너무 쉬운 걸로 가져와가지고 약간의 실수인데, 원래 이제 케이스를 나눴을 때 양쪽을 둘 다 되는 걸로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체크를 안 했더니 어차피 한쪽밖에 안 되는 보기가 나와버렸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얘가 10의 10제곱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누어서 풀어줘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x가 만약에 5보다 작거나 같아요. 5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아, 어차피 10의 10제곱은 확보가 된 거야. 그치? 그리고 뭐가 남아요? 3제곱 남고 2는 몇 개가 남아? 10개 빼주면 되는 거니까 2에 5 빼기 x개가 남겠죠. 괜찮지? 되나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12자리가 되라고 하고 여기 0이 10개가 붙을 거니까 얘가 몇 자릿수가 되면 된다? 얘가 2자리가 되도록 하는 9 곱하기 어쩌고가 2자리 되도록 하는 거 구해주세요. 그러면 x값 뭐 나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4 되고 3 되고 2 되죠. 1까지는 돼, 안 돼? 안 되네요. 세 자리 되어버리네요. 그래서 x는 4, 3, 2가 됩니다. 근데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혹시 x가 5보다 클 수도 있지 않나? 이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x가 6 이런 건 거야. 그러면 우리 2가 몇 개밖에 없어? 9개밖에 없잖아요. 그치? 2가 9개밖에 없어. 2가 몇 개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2에 15-x개 있는 거야. 그럼 내가 10 만들 때는요. 5도 15-x개를 가지고 와서 여기가 바로 0의 개수가 될 거예요. 10에 15-x개. 오케이? 그리고 나서 남는 5는 그럼 몇 개예요? 남는 5는 5에 5-x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자, 봐봐. x가 5보다 크기 때문에요. x가 5보다 크기 때문에 이 15-x라는 숫자가 10보다 작아요. 그치? 그래서 10에서 10보다 작은 숫자를 빼는 거야. 거꾸로 썼네. x-5죠, 얘들아. 미안. x-5. 여기 x-5. 그리고 남는 거 뭐예요?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 숫자를 두고 봤을 때요. x는 5보다 큰 상황이에요. 지금 0이 15-x개가 붙어. 근데 우리 몇 자리 됐으면 좋겠대? 12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대. 그러면 최소 x부터 생각해보자. x가 만약에 6인 상황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여긴 지금 0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9개가 붙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몇 자리가 돼야 돼? 3자리 돼야 되는 거죠? 5 곱하기 3 제곱해서 3자리 될 수 있다 없다? 없죠? 안 되죠? 근데 봐봐. 내가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해봐도 더 이상 안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 x가 7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10의 8제곱이란 말이야. 그럼 오른쪽에 있는 5제곱 곱하기 3제곱이 몇 자리수가 돼야 돼? 4자리가 돼야 돼. 얘는 3자리가 돼야 되는 거였어. 안 되고 안 돼. 그럼 봐봐, 얘들아. x가 하나씩 커져요. x가 하나씩 커지면 이 오른쪽 남는 애들에 얼마씩이 곱해지는 거야? 5가 곱해지는 거야. 5가 곱해지는데 자릿수가 하나씩 커져야 되거든요. 이미 얘도 3자리가 안 됐어. 얘도 4자리가 안 됐어. 5만 곱해서 근데 5자리가 돼야 돼. 될까요? 앞으로 되는 애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여긴 되는 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약간 실패한 문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얘가 한 2개 정도까지는 되게 문제를 줄 수 있겠지. 왜냐?
x가 커질수록 이 간극이 더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일정 숫자 이상은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5만 곱해서 자릿수가 더 커질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케이스를 2개로 나눠서 풀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되겠죠? 여러분 이걸 왜 뒤에 있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제 좀 힘들죠? 거의 끝나가요. 자, 이제 마지막 유형 하나인데요. 요거는 내가 이제 풀어주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여러분, 요거는 유형을 내가 같이 넣어놨네. 16번 하나만 하고 마무리할 거고 요 뒤에 있는 거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기출이 진짜 많이 나오죠? 근데 자꾸 빠르게 못 풀어서 넣어놨어요. 여러분 보니까 얘 틀리진 않는 것 같아요. 다 풀 수는 있는데 빨리빨리 푸는 게 안 돼가지고 일단 넣어놨고 해설지 다 주니까요.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요것도 정리 한번 할까요? 아까 연습했으니까 후딱 풀어보자. 풀어보세요. 됐죠? 안 된 거 없죠? 네. 여러분, 아쉬우니까 이거 하나 할까요? 예, 풀어보세요. 후딱. 20초 줄게요. 20초. 시작. 예. 이거 나왔죠? 10이랑 3에서 13 나왔죠? 응, 괜찮지? 예. 정사각형 조건만 잘 봐주시면 됩니다. 어디가 정사각형인지 혹은 어디가 직사각형인지만 잘 봐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아무튼 이제 오늘 아까 그 30문제짜리 있죠? 짝수번 아직 안 푼 것들 그것도 여러분이 혼자 할 때도 그냥 느적느적 푸지 마시고 시간 똑같이 우리 아까 한 15분 정도 걸려서 풀었으니까 이번엔 진짜 12분 잡고 더 빠르게 해가지고 그거 한 번 더 풀어보는 거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거 특강 2번이라고 써져 있는 프린트에서도 얘는 조금 암기할 것들 그런 거 있었으니까 걔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나머지 문제들 풀어보시고 해설지 다 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그 30개짜리 있죠? OX, OX, OX 하는 거 그거 다 체크해보시고 헷갈리는 거 별표 치시고 이름 써서 제출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화수 중에 오는구나. 화수. 그쵸? 월요일 오는 친구들 없죠? 그러면 수요일까지 다 해가지고 오는 걸로 할게요. 수요일 다 제출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3층에서 제출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줄게요. 네. 다른 거 혹시 뭐 질문 있거나 아까 이해 안 된 거 있으면 남아서 하고 가시면 되고요. 이거 영상은 얘들아